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3월 23일,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한 주 또 행복하시게 잘 마무리하시고, 요번 주 한 주도 마무리하시면 이제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4월로 접어드는데, 이 대통령이 X에다 또 올리셨습니다. 그 내용도 좀 짚어보고, 그리고, 썸네일에 본 것처럼 서울 매물이 8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매물이 8만 개 돌파, 금융위를 저격한 대통령, 제가 이렇게 썼죠. 대통령의 변화, X에 좀 묘한 단어가 있어가지고 요 의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3일 방송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젠데요, 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뭐 그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고 아예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아예 배제하라.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금지. 청와대 내 다주택 비서관들은 아예 X에다 올렸습니다. 아예 배제하고 똑바로 하겠다라고 하셨고, 자, 시장 현황이 잡히고 있는가 대통령 국무회의 금융위원회 언급을 했고요. 금융위가 15억 이하 6억 대출을 방치한 바람에 이 강남 3구와 마용성, 뭐 광진 이 정도는 좀 잡히는 것 동작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지역들 뭐 15개 지역은 지금 계속 강보합에다 상승이잖아요. 이게 이제 금융위가 30억짜리 2억이고 그 이하 또 4억밖에 안 되고 근데 15억 이하는 6억을 대출해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4억이래야 정상인데 3억이나 같이 낮춰야죠.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 이게 디플레이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왜 6억을 합니까? 강력하게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했으면 이것도 4억이나 3억으로 줄여야죠. 줄여야 지금 10억짜리면 6억을 대출해 주니까 4억이면 이런 수요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신용대출 끊고 막 이러면서 또 가계부채를 좀 급증시키는 금융위의 이상한 이 가이드 좀 민낯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X 분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전국을 비롯한 모든 지역 서울까지 이제 하향 공소까지 와서 이제 마이너스 직전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아직도 안 돼요. 벌써 세 달이 흘렀는데, 그죠? 1월부터 1월 24일이면 두 달 돼가죠, 두 달. 두 달 돼가는데도 아직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6억 대출을 방치한 바람에 중저가 주택과 수도권 주택들이 지금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걸 누가 제공한 거예요? 4억을 했으면 아마 이런 이미 진작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물 좀 볼게요. 매물 현황인데요. 매물 현황은 정말 꽤 많습니다. 매물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번 주에 7만 7천까지 갔다 8천 뭐 얘기했잖아요. 그 사이에 또 한 주 만에 또 2,700개가 늘었어요. 2만 5천 건이 늘었습니다. 불과 두 달도 안 됐죠. 한 달 한 20일 만에 두 달 돼가네요. 23일이었으니까 두 달 만에 2만 5천 건. 거래가 1만 건 이상이 됐는데도 또 2만 5천 개가 더 늘어요. 자, 그럼 이거 시장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대출과 제가 말씀드린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양도세 중과도 마찬가지고요. 혜택이 너무 많았죠.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이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열심히 국토부나 금융위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결과가 빨리 나야겠죠. 결과가 좀 기대해 봅니다. 자, 강남 상고 매물은 여전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1만 건 돌파했습니다. 1만 건 드디어 일주일 만에 또 1만 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9천 건 서초구도 어마어마하죠. 3천 건이던 송파도 이제 6천 건 두 배가 돼갑니다. 이런 부분이 1월부터니까요. 그죠? 이게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5월 9일 이후인데 그거는 그맘때 돼서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들으시면 좀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인데요.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F도 새로 뭘 하나 발굴하고 있죠. 물가 TF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해서 광주 장관으로 대경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 하여튼 물가 TF도 추가 발굴하는 네네. 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 부처들이 지금 크게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국민들께서 조금씩 진짜 체감되는
실제 이익이 되는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수백 수천만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 고생하셨고 금융위원회도 성과를 많이 냈는데 저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금융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세심하게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전 국토가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에요. 딱 지적하죠. 이렇게.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이제 남의 돈으로 방식은 다양하지만 남의 돈으로 방식은 다양하지만 의미가 되게 큽니다. 이게 자산 대통령 정식을 뭘 한다. 파악하신 것 유행이 같아요.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어요. 심지어.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다. 그래서 국토부도 잘해야 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되고 재경의 세금 문제도. 근데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네, 그러나 네, 이렇게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딱 지적을 했어요. 뭐 우리 구독자분 중에 제가 저 매불쇼에서 금융위원회를 공개 저격한다고 좀 얘기한 거 좀 기억나실 거예요. 대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많은 사례를 갖다가 이제 또 한번 쭉 나열하면 아마 금융위원회가 정신 차리고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금융정책을 쓸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은 구멍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조합이 맞춰져서 한쪽에서 구멍이 새면 이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려서 우회로 저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공직자 다주택자 배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걸 볼 때는 뭔가 또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 볼게요. 자, 좀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남의 돈을 빌려서인데 다양한 방식 여기에 전세 대출에 대한 의미도 인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사업자 대출 다 통합 싸잡아서 금융위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완곡하게. 근데 이제 다주택자 공직자 배제랑 맞물리니까 아마 대통령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국토부 실무진 분들하고 금융위 또 LH 분들이 좀 애써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좀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3월 22일인데요. 22일 날 대통령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전 10시에 X에다 또 올립니다. 올린 걸 볼게요. 자,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서 비거주, 그죠? 비거주 주택 소유자, 고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가. 이게 이제 김윤덕 장관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물론 고민을 쓰긴 썼어요. 원래 거주 비거주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가다가 이 대안들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또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도 되는데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오면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국토부가 그동안 준비를 안 한 거죠.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여기서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데요. 핵심 중에 핵심까지 이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압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볼 때 수박들이나 그 양반들이 바람 넣어가지고 비거주 고가라고 바뀐 것 같아. 이게 고가. 고가가 아니죠. 살지도 않는 집을 자꾸 왜 삽니까? 능력이 돼서 월세를 받거나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갭 투자 형태로 가는 거는 막아야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공화국 탈출 이렇게 돼 있고 다주택자나 또
투기형 여기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이 부분이 있잖아요. 공직자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뭐냐, 이 디테일은 악마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손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관 내에. 이거를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늘공들의 거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미세한 어떤 방해 작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인지를 했고 잘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뭐 잘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부동산 뭐 여기 보시면 이 X 올리는 날짜가 좀 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전쟁 나고 나서 2월 28일 날 이뒤부터 정신이 없던 거예요. 물가, 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다가 이제 3월 17일 날 이거 쓰시고, 그죠? 편법 탈법 없다, 사기죄, 사업자 대출, 이렇게 금융감독원, 금융위가 이렇게 구멍들을 숭숭 내는 거예요. 투기판 벌리느라고. 이러니까 뭐 이 집값이 폭등하죠.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가 풀고, 뭔가 좀 저는 카르텔이 있다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3월 21일 토요일 돼서 또 이제 올리고 일요일 날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자, 종부세 대상 이게 좀 저번 주에 발표가 됐죠. 48만 7,362가구입니다. 근데 보도들 보면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언론의 어떤 자격이 있을까 하는 수준으로 그 기사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물론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일부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인정하는데 기사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지금 전체 2,300만 가구 중에 23만이면 1%고 한 2% 됩니다. 2%. 2%면 최상이잖아요,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걸 좀 잘 적용해야 되는데, 일단 증가분 17만 가구가 증가를 했어요. 16만 9천 몇 가구가. 그럼 작년에 몇 가구였냐면요. 2025년에 31만 7,998가구. 그리고 이제 늘어난 게 16만 9,364가구가 늘었어요. 53%가 늘었어요. 근데 이 53% 중에 80%, 79.4%가 서울 주택가격이 올랐어요. 특히 강남성과 마용성, 동작, 광진 이런 데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보면 성동, 마포구 147%, 140%, 거의 2배 이상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반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39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이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이 중과를 이제 시작하죠. 2017년부터 8월 대책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쭉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종부세 대상자가 128만까지 늘어서, 중과가 아니라 종부세, 죄송합니다. 128만까지 늘었고 이 세금이 7조, 6조씩 거쳤어요. 근데 지금은 값이 더 올랐으니까 더 거치겠죠. 근데 약간 주저하는 것 같아요. 좌고우면하고. 중요한 건 여기서 49만 9천으로 128만에서 3분의 1 토막이 나요. 그렇죠? 3분의 1 토막이 나고, 지금 2025년은 31만 8천이었습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리고서 올라간 게 좀 아까 봤던 48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전에 비하면 지금 종부세 완화를 엄청 해줘서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자들을 보면은 마치 어마어마하게 는 것처럼 31만 48만으로 지금 여기에요, 여기.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종부세를 완화하다 보니까 집값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증명한 사례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하남시하고 구리 좀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하남시 최근에 3월달 거래 모습입니다. 보시면 3월 초까지 강했어요. 완전히 강하다가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하락 거래가 좀 많고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물도 꽤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하남시가 지금 매물이 늘어나면서 요 사이에 호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르면서 약간 하남시에 대한 임계점이 도달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물론 뭐 신축 대단지나 이런 데는 1억씩 뛰겠지만 1억 정도 오르는데 또 1억 5천, 2억 정도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버티고 이제 관망세인데 이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반, 2달인데 급한 분들은 급매로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한 2억 빠진 거, 2억 5천 빠진 거, 뭐 접근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1억 5천만 빠져도 뭐 여러분들의 뭐 원하는 어떤 형태다 그러면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남시 구리 매매, 구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가 뭐 3월 초에 좀 막 반짝이다가 지금 저번 주에 하락 거래가 좀 꽤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리는 매물의 감소 현상이 좀 있어요. 인데도 여전히 매물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보다. 자, 하남시가 좀 아주 드라마틱하죠. 갑자기 올라갑니다. 갑자기 1월 14일인데 23일 이때 발표했잖아요. 양수의 중과. 이때부터 그냥 왁 나옵니다. 왜? 주택 가격이 서울이 쫙 오르니까 이제 하남시로 넘어오겠다 싶어가지고 매물들을 안 판 거예요. 쭉 올라오죠. 제가 볼 땐 쭉 여기까지 다음 주면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이때 좀 금매가 나오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구리 하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3월 이번 주하고 4월 초 첫째 주 있지 않습니까? 늦으면 둘째 주까지 그때 꼭 사셔야 될 분들은 그때 좀 발품을 파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조금 더 정부의 정책이 제가 볼 때는 가고 있으니까 조금 너무 부담된다 그러시면 무리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강동구도 지금 막 뭐 인력 내려와가지고 막 신혼부부들이 막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SK 하이닉스가 그 서울 강동구에서 가기가 더 가깝잖아요. 위치를 보면 인천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강동구 일대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 성과급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이 계신데 가격이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지금 1, 2억 정도 빠졌다고 해서 급하게 부담되는 데 가시면 안 되고요. 부담이 충분하다고 할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막 영끌해가지고 막 조금 더 기다려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 거래가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 달 강동구 계약 건수를 보니까 이 신축 쪽 있잖아요. 신축 쪽은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축 쪽으로 이제 좀 거래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게요. 개인적으로. 물론 능력이 되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며칠째 보여드리는데요. 그 요번 주죠.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요번 주 토요일 날 강연을 하는데요. 댓글에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링크 들어오시면은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못한 얘기 뭐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아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빌라 다세대 요새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 부분도 제가 좀 다루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건강하고 마인드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아둥바둥 한다고 좀 이란 전쟁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뭐 마두를 잡을 때처럼 쉽게 끝날 줄 알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코 꼈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결말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 가던 간에 여러분이 건강 잘 챙기고 긍정적 마인드 지키다 보면 분명히 좋은 때가 올 거라 좀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 한 주도 잘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특강에 오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번에처럼 그 앞에 한 50분인가 그 정도는 후원사가 이렇게 제가 강의실을 정하니까 후원사가 이제 그 자기네 후원사 홍보를 합니다. 그건 미리 양지하시고 조절하셔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